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나무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고서 중심으로 기업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종속회사를 인식하고 있는 게 한 개의 기업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베트남 현지 제조 법인으로 확인이 되고 100% 지분권이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봐도 될 것 같고요. 또한 기업의 이제 주식의 이제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드림텍이 최대 주주로 31%의 지분을 들고 있고요. 유니캐스트가 4%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뭐 최대 주주가 이제 드림텍인 것이고요. 이제 계열 회사에 이제 관련된 현황을 보시게 되면 나무가 드림텍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게 유니캐스트고요. 지금 지분율로 보게 되면 유니캐스트가 나무가의 4%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 20% 미만이죠. 결국에는 금융 자산으로 볼 수가 있지만 유니캐스트가 드림텍의 지분을 32% 들고 있고 드림텍이 나무가의 지분을 30% 넘게 들고 있었죠. 따라서 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니캐스트가 나무가의 이제 관계 기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되게 단조로운 지배 구조였고요. 뭐 이렇게 좀 있는 부분 기업이라면 대주주과의 거래 내용이라든지 이해관계자의 관련된 거래 내역을 보면 좋은데 현재 해당 사항이 따로 없고 뭐 지금 채무 보증 내역도 뭐 이렇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뭐 크게 우려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예, 현재 기업은 카메라 모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결국 이 B2C죠.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센 마이커죠. 결국에는 전방 기업 뭐 삼성전자가 되겠죠. 뭐 커스터마이징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벤더사라고 보입니다. 전체 매출의 100% 가깝게 카메라 모듈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의 주요 생산 시설로는 아까 그 종속기업으로 인식했던 베트남의 생산 법인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푸토 공장이라는 곳에서 카메라 모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캐파 생산 실적의 이제 가동률을 보면 22년 가동률 뭐 54%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아직 충분한 볼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 캐파라든지 여력 없이도 기업의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동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향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뭐 100% 삼성전자의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이제 보시게 되면 수출로 이렇게 매입이 잡히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이제 해외 현지 법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출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뭐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에게 뭐 파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나무가가 생산하는 이 카메라 모듈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죠. IT 기기 전반에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요즘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부분 또는 요즘 관심 있는 XR 뭐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카메라 모듈 제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제품인데요. 특히 보시게 되면 기업의 이제 주력 제품이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인데요. 더 나아가서 3D 이 센싱 영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드론, 뭐 XR 제품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먼저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제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YOY로 좀 증가를 했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진 않고요. 영업이익도 뭐 171억 원에서 283억 원으로 제법 많이 증가를 했죠. 기업의 이제 주요 원재료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3분기 누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2200억 원 규모니까요. 지금 4분기까지 합산해서 누적으로 22년을 추정을 해보면 뭐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한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원재료 수급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뭐 거래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뭐 원자재 수급 관련해서 뭐 결국 기업에는 이제 비용 우위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의 변화는 많이 없지만 영업이익에서 큰 폭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즉 영업 레버리지의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당기 순이익인데요. 219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거의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된 원인으로는 기타 수익이 좀 많이 잡혔는데요. 전년 대비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는 기업의 이제 해외 거래처 매수출로 인식되는 매출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외환 차익인지 대부분이고요. 외화 환산 이익도 뭐 이렇게 잡혀가지고 기타 수익으로 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달러 거래를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강달러로 흐르면서 이런 기타 수익의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뭐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금융 수익도 지난 분기 대비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20억 원에 불과했는데 75억 원까지 증가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금융 수익에 대한 세부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은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잡힌 부분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제 메자닌 증권이 될 거고요. CB나 BW 뭐 또는 뭐 RCPS, CPS가 있겠죠. 뭐 이런 메자닌 증권에 대한 지금 전환가액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파생 부채에 대한 인식을 지금 장부가액으로 표시를 한 거고, 이 이익이 잡혔다라는 것은 결국 나무가 주가가 뭐 계속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이익으로 이제 계상을 한 거죠. 뭐 아직 전환권 행사를 하진 않았지만 향후에 할 전환권 대가를 지금 주가로 이렇게 계산해서 차익을 거래하는 건데요.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실금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히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건데요. 뭐 사실 현금이 지출되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장부상 숫자에 불과한데, 이게 큰 경우에는 손익단에서 영향을 크게 받지만 다행히 나무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 기업의 이제 메자닌 증권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정리해보면 기업의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단에서도 어느 정도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제 매출 원가단에서 어느 정도 매출 총이죠. GPN이 보시면 GPM이 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죠.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시면 매출액의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GPM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수급 또는 원재료 확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 우위를 갖고 있고, 뭐 수급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기업의 자산은 총 2,300억 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유형 자산의 비중이 지금 가장 높은데요. 866억 원 규모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이제 매출 채권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금융 자산, 뭐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두드러진 변화로는 21년 결산 대비 재고 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기업은 꾸준히 매출액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자산의 변동이 플러스로 245억 원 잡혔는데요. 이 뜻은 재고 자산이 감소했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매출액이 증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재고 자산도 유지를 하거나 증가를 해야 되는 게 이상적인 재무 관리의 이제 목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기업은 재고 자산이 빠르게 소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분기 81억 원에서 81억 원 정도 재고 자산이 늘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245억 원 가량까지 더 늘어난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서 기업의 이제 매출 원가, 판관비, 원가단에서 오히려 기업은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재무 상태고요. 사실 이를 반영을 해보면 기업의 이제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은 지금 283억 원이 아니고 500억 원 가깝게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됐던 그런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재고 자산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늘기만 했었어도 지금 영업이익단에서 200억 원, 250억 원 이상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효과를 가져왔겠죠?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을 텐데요. 결국 283억 원이 아니고 500억 원 가까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적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결국 245억 원이 늘면서 매출 원가, 판관비 원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지금 재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이제 재고 자산이 빠르게 줄었다라는 것은 전방 기업으로부터의 어느 정도 매출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기업의 매출액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YOY로 이제 숫자로 보더라도 증가된 부분이 3%밖에 되지 않거든요. 미비한데 재고 자산은 그렇게 파급적으로 줄어든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네, 기업의 재고 자산 세부 현황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 눈에 안 들어오시죠? 제가 이제 엑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번 분기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제 평가 충당금인데 지금 보시면 평가 충당금이 전분기 대비해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제품은 20%, 원재료는 24%, 그 전에는 2%, 1% 수준의 평가 충당금을 인식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업의 재고자산, 즉 제품과 원재료가 지금은 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즉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서의 가치가 좀 현격히 떨어졌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평가 충당금 인식의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글쎄요, 기업의 이제 제품에 대한 뭐 시장의 평가라든지 전방 기업, 즉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의 뭐 새로운 뭐 제품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는 등 뭐 급변한 기업의 환경 변화를 엿볼 수가 있고, 뭐 이 부분이 다 기업의 이제 손실분으로 이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일단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평가 충당금이 기존에 들고 있던 원재료와 제품에 있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줄어든 이 재고 자산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제공품에 대한 평가 충당금이 낮은 건 제공품이라는 건 지금 현재 생산 과정에 있는 제품이죠. 따라서 앞으로 새롭게 뭐 만들어야 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 충당금이 낮은 거고, 제품 원재료에 대해서 많이 잡힌 부분을 이제 추정을 해본다면 기존에 만들었던 또는 기존에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원자재에 대한 가치가 지금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뭐 재고 자산이 이렇게 줄었다 그래가지고 전방 기업으로부터 많은 매출 향상 효과를 본 기대 효과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과거 기업이 영위해 오던 제품군에 대한 또는 원재료에 대한 손실분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영업이익단에서 손해를 봤다라는 것은 이제 좀 취소를 해야겠네요. 손해를 본 게 아니고 계속 들고 있던 자산이 이제 결국 비용으로 인식돼서 이렇게 비용이 높아져서 뭐 이렇게 떨궈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이제 자산 중에 뭐 매출 채권이야 뭐 받아야 될 돈이니까 그러고요. 기타 금융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죠. 네, 보시게 되면 금융자산에 대한 세부 내역이고,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내역을 보시게 되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그냥 예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현금을 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이 전체적으로 현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현금 흐름 먼저 살펴보면요. 네, 뭐 최근 분기의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면 469억 원에서 544억 원으로 뭐 이렇게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약 투자 활동으로 408억 원 정도 썼죠. 아까 말씀드린 단기금융 상품의 취득 부분에서 뭐 차가감을 해보면 뭐 한 300억, 4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캐펙스 지출에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이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부 35억 정도 차입금을 좀 상환한 모습도 이렇게 이어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 잘 벌어서, 영업으로 돈 잘 벌어서 현금 일단 확보해 놨다. 그게 단기금융 상품의 모습으로 지금 취득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자산의 구성에서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의 부채입니다. 기업의 총 부채는 1,031억 원이고요. 자본 총계와 비교를 해보면 총 부채 비율은 82%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요. 그 중에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유동 비율의 수치는 138%로 보입니다. 150% 이상을 안전한 재무 상태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다소 못 미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좀
일단 부담이 되는 차입금, 사채 부분에서 한번 세부 내역을 보겠습니다. 네, 기업의 차입금과 사채는 보시게 되면 유동성 차입금으로 253억 원은 요 부분입니다.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뭐 운영자금 등이 될 수 있고요. 뭐 장단기 차입금으로 좀 분류가 되고 뭐 이자 이렇게 높지는 않죠. 그다음에 이제 사채라고 인식된 부분이 62억 원이 있고요. 사실 그 부분은 이 기타 금융 부채와 함께 보셔야 되는데 기업이 발행한 사채는 지금 신주인수권 부사채죠. BW로 확인이 되고 총 200억 원 발행을 했고요. 아까 사채로 인식한 부분은 62억 원, 이래서 차입금, 사채 구분으로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이 기타 금융 부채는 다른 영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즉 내재 파생상품 부채 34억 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결국에는 여기 사채 부분과 이거를 구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 손익계산서의 그 금융 수익 74억 원을 인식했던 이 영역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파생상품 평가 이익에 대한 이 부분이 그 지금 내재 장품 파생 이익과 이제 연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이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이렇게 잡힐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이 발행한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내재 파생상품 부채가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뜻은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치가 미리 이익으로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파생상품 내역에 대한 부채 내역이 나왔으니까 기업의 이제 메자닌 증권의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 기업은 이제 일단은 CB 전환사채는 없고요. BW만 있고 지금 행사 가능한 주식수가 93만 주가 있고요. 8,378원입니다. 지금 나무가의 최근 공시 11월 29일 공시를 보면 신주인수권에 대한 행사 내역이 나왔는데요. 지금 행사 가능 주식수 전량 지금 상장할 예정이고 일자가 12월 14일이죠. 8,378원에 이제 상장될 예정이다. 주식 총수는 약 6.14%의 이제 희석 비율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나무가 현재 주가가 16,000원인데 지금 절반에 가까운 뭐 6% 정도의 물량 오버행이 나오는 거라 시장에 출회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단기적인 오버행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죠. 뭐 이때 한번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뭐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상장하는 이 BW가 이제 모두 전환 청구가 됐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추후 주식이 늘어날 수 있는 메자닌 증권은 따로 이제 없고요. 이제 뭐 종류주도 한번 보면 종류주도 따로 없죠. 뭐 기존에 있었던 것도 지금 보시면 모두 보통주로 다 바뀌었고요. 다음에 직원들의 이제 뭐 스톡옵션이 조금 있는데요. 주식 매수 선택권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또 기간도 뭐 어느 정도 내년부터 뭐 출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그렇게 물량도 부담스럽지 않고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 만한 오버행 이슈는 모두 해결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네, 다음은 기업의 자본입니다. 자본 총계는 1265억 원 규모인데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지난 연도에는 결손의 상태였다가 22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익 잉여금이 빠르게 증가를 했죠.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국에는 기업의 요번에 실적, 22년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이제 이익단에서 자본 축적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재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자본 잉여금이 좀 늘어난 걸로 봐서는 기업의 이제 자본 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을 좀 엿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보시면 22년 들어서 뭐 두 번의 신주 인수권 행사가 또 있었네요. 뭐 과거에도 결국에는 BW 행사가 꾸준히 있었던 거고요. 뭐 이로 인해서 지금은 다 이제 해결된 부분이니까 뭐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이 자본 잉여금도 뭐 그렇게 뭐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고무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결손금이 지금 적자로 흑자로 전환된 이 부분,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은 최 21년 작년에 무상증자를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 전체 자본 대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뭐 한 6% 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또한 추가적인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무가는 현재 가동률이 충분한 볼륨이 여유가 있습니다. 추가 캐펙스 지출이 없어도 상승 모멘텀을 받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아까 재고 자산의 이 감소에서 살펴봤듯이 기업의 이제 새로운 사업 환경 변화라든지 뭐 전반 기업으로부터의 뭐 제품의 뭐 이런 품질 또는 제품에 대한 스펙의 다양한 변화가 좀 엿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가 충당금이 조금 증가한 모습을 확인했고요. 네, 이 부분이죠. 뭐 하지만 이런 뭐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업의 원재료 뭐 수급 관련해서 가격 자체의 메리트를 좀 보고 있는 뭐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 내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별히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에 대한 뭐 희석되는 부분도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이제 될 것이니까 이제 존재하지를 않고요. 무엇보다 기업의 이제 밸류 자체가 뭐 꾸준한 매출액 성장세와 안정적인 영업이익 확보가 전망되는 가운데 P가 지금 23년 기준으로 4배를 받고 있거든요. 뭐 상당한 저밸류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뭐 지금 연구개발 비용 자체가 보시면 80억 원 규모 가깝게 지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관련해서 뭐 주요한 뭐 굵직한 또 연구 실적도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전반적인 이 재무 상태가 운이 좋았다 그래야 될까요? 되게 뭐라 그럴까? 잘 되는 기업은 뭐 또 계속 잘 되는 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재고 자산으로 인해서 좀 비용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하필 또 이제 원자재 수급 관련해서 뭐 비용 우위를 갖춘 시기와 맞물렸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세가 됐고 더 하나 이제 금융 수익단에서도 약 50억 원 정도 뭐 이게 인식됐던 기간에 나무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성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 단기 순이익으로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뭐 성장성도 좋고 재무 구조도 그렇게 뭐 나쁜 부분을 잘 헤쳐나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기업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좋은 게 맞물려서 안 좋게 되고 또 잘 되는 기업들은 뭐 사소한 게 한두 개가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도 또 운 좋게 또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무가가 상당히 좋은 또 지금 그런 네, 흐름을 이렇게 받고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카메라 모듈 제품에 대한 그런 경쟁력 또는 삼성전자로부터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관심 갖고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 전방 산업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기업 한번 살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